안녕하십니까, 권정미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 상쾌하게 느껴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출근하기 싫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내일 할 일이 많고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고, 가기 싫다 이러면은 월요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제가 알고 계신 분이 안경 얘기를 해요. 이거 안경 돋보기입니다. 멀리 보는 돋보기, 눈앞에 보는 게 아니고. 참 관심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안경을 누진 다초점 렌즈도 쓰고요, 그 안경을 한 3개 정도를 씁니다. 눈은 그렇게 0.9 이렇게 나빠지진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흐릿흐릿하거든요. 그런데 누진 다초점 렌즈를 평소 때는 안 썼으면 어지럽고 그래서 자꾸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더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또 썼다 벗었다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한 2시간 전에 상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갭 투자와 깡통주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담하신 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은행 지점장에서 퇴직하면 돈이 꽤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도 오늘 또 다시 확인했는데 5, 6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해서 제가 여러가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게 그거하고 덧붙여서 그 갭 투자하고 깡통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은 내가 짚어줘야 되겠다. 일반인들은 갭 투자, 그렇게 깡통주택 하게 되면은, 갭 투자 그러면은 부자들이 전세 끼고 마구잡이로 막 사놓는다, 이렇게 그 정부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 놨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과 깡통주택이나 이런 말도 전부 정부가 원인이란 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갭 투자란 게 뭔가요? 갭이잖아요. 갭,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갭 투자 그러면은 투기꾼의 행동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자, 여러분들은 잘 알으셔야 됩니다. 갭 투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걸 나눕니까? 근데 정부는 누군가 자기 자신의 정책 실패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해서 전부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의 원인은 고가주택이 9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설명을 할게요. 자, 현재 9억 이하의 어떤 무주택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이야, 대부분의 지금 갭 투자는 30, 40대가 지금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투기꾼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미 멈췄죠, 하락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봉급쟁이 해가지고는 집 한 채를 장만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갭 투자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국은 정부에서 주구장창 집 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집 살 수요가 전부 전세 수요로 몰려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로 몰리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하락하고, 이따 깡통주택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깡통주택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 갭 투자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갭 투자 등 깡통 주택의 원인은 전부 정부가 원인인데, 첫째, 갭 투자는 고가 주택을 9억 원으로 만들었던 게 원인이고, 깡통 주택을 했던 거는 대출 규제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라고 했죠. 대부분의 30대, 40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투기꾼이 하는 거는, 정부가 말하는 거는 전부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자,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고가주택을 9억으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놨어요. 9억부터는 전세 대출도 안 해주고 매매도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9억부터는 고가주택은 몇 억이라고 설정해 놨어요? 9억. 그러니까 자, 8억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6억이 전세 금액입니다. 그러면 2억을 투자해 놓는 거를 갭 투자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세종로에 공무원이 있다고 쳐요. 40대. 근데 이분은 무주택자예요. 근데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에 서울의 지금 집값은 상승을 하고 지방의 집값은 하락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 집 하나를 해놔야, 근데 그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단 말이에요. 8억이나 되니까. 첫째, 왜? 4, 8을 32억 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8억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 8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은 2억 밖에 없습니다.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은 2억.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억의 주택을 6억 전세 끼고 2억의 돈을 투자하고 갭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실수요자들이 하고 있는 갭 투자예요. 자기는 매일매일 힘들고 복잡한 출퇴근길을 감수하고도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이제는 이승에서는 집 마련하기 힘들겠다. 저승에 가서나 집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절실한 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9억 이하로 모든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갭 투자는 말씀한 대로 어떤 투기꾼이 하는 게 아니다. 공급 대책이 없는 수요만 억제하고자 하는데 일반 30대 40대 직장인이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게다. 대부분의 60%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자, 여러분들 정부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나 장차관들은 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 투기꾼입니다. 집 안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2개 있어도 안 팔지 않습니까? 3개 있어도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정부 상층부에부터 도덕적 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그렇게 칼같이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깡통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매매가 9억 이하로 보겠습니다. 그냥 매매는 4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전세는 80%에서 100%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전세 100% 대출을 아십니까? 전세가가 2억이면 2억 전액을 전세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어요.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좀 더 심하게 하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것만 이야기할게요. 99%의 대출도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1억 전세인데 9,900을 전세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은 100만원. 현실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면 예를 들면은 전세가는 전세 대출은 80%고 매매는 40%예요. 그러게 되면은 전부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죠. 집 사지 말라 하니까 나 집 사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전세로 몰리잖아요.
전세는 몰리고 전세 대출을 80%에서 100%까지 해주니 전세가는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전세가는 상승하죠. 근데 매매는 집 사지 말라 하니까 매매가는 하락하고, 더구나 대출을 40%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깡통주택과 갭투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매는 대출을 40%밖에 안 해주고 전세는 이제 80% 쳐요. 그러니까 전세가 몰리죠. 왜? 정부에서는 전세를 장려하고 있고, 매매는 예를 들어 매매하게 되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40% 80% 대출 규제 때문에 깡통주택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처음에 매매가 이렇게 됐자 전세가가 쳤다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되게 되겠죠. 그걸 누가 원인 제공을 했다? 정부라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갭투자 깡통주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그 정부 이런 말에도 정부가 또 제가 저 보니까 노란 딱지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하여튼 정부에 대해 조금 싫은 소리만 하면은 그런 규제가 제 그 촬영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집 사지 말라 그러고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게 되니까 전부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계속 전세값은 올라가죠. 그리고 2년 전에는 예를 들면은 2억에 살았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뭐 계약갱신 청구 이거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5천원 올려달라. 2억 5천 돈이 어디 있어요? 또 대출받죠. 그런 악순환이 형성된다. 그러게 되면은 대출가를 좀 동등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야 정부 역할이죠. 말로만 서민 위한다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말이지, 깡통주택은 그렇게 전부 심지어 일반적인 일은 다른 곳에다가 그 임대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막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갭투자는 투기꾼이 하는 거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갭투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집 한 채 밖에 살 돈 없는데 자기는 서울에 못 사니까 살 돈도 없어. 그러면 저 불이 용인 이런 데 출퇴근하고 광화문이나 종로로, 강남으로 서울에 집중화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그 갭투자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저 시골에 가서 싼 1억 원짜리 전세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이게 얼마나 가상한 노력입니까? 현실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좀 이걸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길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시간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갭 투자와 깡통주택은 모든 게 정부 규제정책의 원인이다. 첫째 원인은 뭐냐?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다. 그 다음에 갭 투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산정해 놓으니까 9억 이하까지는 무주택자들이 대출도 가능을 하잖아요. 9억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15억 이상부터는 아예 안 돼. 그 대출을 금지시켜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금은 올라가고 매매가는 하락하고, 그래서 그 차익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역전되면은 깡통주택이 되는 거고, 둘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투기 세력이나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집값을 올려서나 전세금을 올려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